2018년 여름 SBS의 한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이름 모를 신인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호흡을 고르고 관객을 바라보며 첫음을 올리던 순간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객석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찬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발표한 데뷔곡으로 정식 가수라는 천명함을 꺼내들었지만 무명의 시간은 길고도 단단했습니다. 소수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몇 가지 약속을 남겼죠. 언젠가 다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고 싶다는 다짐, 부모님 세대에게는 아들 같은 가수로,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 약속은 쉽게 꺼낼 수 있지만 지키는 일은 길고도 고된 법. 그 약속들을 그는 어떻게 현재형으로 바꿔왔을까요? 그 다음 장면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입니다. 첫 도전에서는 아쉽게도 탈락.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도전 끝에 거둔 첫 승, 그리고 객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환히 웃던 외할머니의 얼굴. 날아갈 것 같다던 그 기쁨은 사실 노래를 하는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봐 온 오랜 세월의 보상에 가까웠을 겁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 곁으로 강원도 양구의 외할머니가 포천까지 내려왔다는 가족사의 조각들이 이때 비로소 대중 앞에 선명하게 놓였습니다. 무대는 기술보다 진심을 더 잘 드러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2020년 연말 그는 약속대로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무대에 섰습니다. 이 한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언젠가 다시 서고 싶다던 무대로 돌아온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으로 약속을 증명한 사람. 그러나 아직 그는 전국구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신곡을 내고 행사장을 돌고 작은 방송 무대를 알뜰히 채우는 날들, 그 시간들은 한 곡의 히트보다 더 먼 길을 데려다주는 체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로트 오디션의 파고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 그는 TV 앞에 앉아있던 전 세대의 귀를 잡아 끌며 폭발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기교를 쌓기보다 이야기를 쌓는 것.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무대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발라드의 윤곽을 트로트의 호흡으로 빚어낸 편곡 위에 삶의 체온을 얹어 노랫말 속 주인공을 자신의 가족사와 포개어 들려주었죠. 오징어 볶음을 함께 먹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손자를 위해 먼 길을 내려와준 외할머니의 발걸음. 방송은 그 조용한 사연들을 비추었고 관객은 노래와 눈물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음을 밀어 올리는 대신 끄틈을 더 오래 붙잡는 프레이징 박자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남기는 여백 떨림을 과용하지 않는 바이브레이션 기술은 감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 방식이 결국 결승전의 표심까지 움직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무대 밖의 태도였습니다. 오디션은 본질적으로 경쟁이지만 그는 팀워크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동료 가수들의 무대를 칭찬하고 합주 시간에는 먼저 열어두고 공동 무대에서는 곡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팀의 서사로 옮겼습니다. 토빅나는 이름이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자의 빛을 깎지 않으면서 함께 더 멀리 가게 만드는 리더십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청률 곡선이 오르는 동안에도 그가 만들어낸 장면은 누군가의 독주가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은 사랑의 콜센터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같은 파생 프로그램과 전국 투어, 콘서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초기 인터뷰에서 밝힌 부모님 세대에겐 아들 같은 가수라는 목표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효와 가족을 노래로 설명하는 대신 생활 속에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 사이사이 비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향한 마음지역 공연으로 향하는 길에 남긴 소소한 기록들, 기부와 나눔의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노래 밖의 가사처럼 작동했습니다. 동시에 10대, 20대와도 공감하고 싶다. 덤 바람은 디지털에서 살아났습니다. 연습실의 짧은 클립 리허설을 담은 브이로그, 즉흥 커버 영상들이 유튜브와 쇼폰 플랫폼에서 오늘의 감성으로 번역되었죠. 젊은 세대에게 그는 단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라 플레이리스트의 문장력을 책임지는 보컬이 되었습니다. 가창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그의 노래는 대체로 후렴부에서 과감하게 내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이 들어갈 때 숨과 단어를 맞물리며 이 이야기는 진짜다라는 확신을 먼저 줍니다. 예를 들어 장중한 리듬 위에서도 말하듯이 시작해 점층적으로 감도를 올리고 클라이맥스에서도 소리를 밀어붙이기보다 진동수를 미세하게 조절해 여운을 만드는 방식, 이런 선택은 라이브에서 빛을 발합니다. 박수 소리를 불러내는 노래가 아니라 숨소리를 멈추게 만드는 노래. 콘서트장은 그래서 종종 큰 도서관처럼 조용해졌다가 마지막 박자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감정의 시간차를 존중하는 가수, 그의 장점은 그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초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답은 예에 가깝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실제로 다시 섰고 부모님 세대에게 아들 같은 가수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감은 라이브 클립과 SNS에서 숫자로 증명되고 있죠. 무엇보다 그는 전국구 스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미스터트롯 이후 각종 지표로 현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숫자는 계절마다 바뀌지만 태도는 계절을 건너야 진짜가 됩니다. 그는 공연 퀄리티에 재투자하고 밴드와 스태프의 호흡을 장기화하며 관객과 약속한 시간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 하나, 이찬원의 서사는 성공담이 아니라 지속담에 가깝습니다. 잠깐 빛난 적이 아니라 오래 걸어온 흔적, 한 곡의 행운이 아니라 여러 곡의 축적, 단발성 화제 대신 반복되는 신뢰. 그래서 그의 커리어 그래프는 급등락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곡선처럼 보입니다. 팬들이 그를 응원하는 방식도 그래서 변했습니다. 신곡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나눔을 이어가고 지역 공연에 발걸음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클리셔가 되지 않으려면 반복되는 실천이 필요하죠. 그 실천을 그는 오래 묵묵히 해왔습니다. 결승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생방송의 초단위가 길게 느껴지던 밤, 현장과 안방이 동시에 숨을 죽였던 그 몇 분, 문자 투표 창이 열리고 자막이 오르내리고 결국 이름이 불릴 때의 멈칫한 표정, 누군가에게는 역전극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예정된 결과였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흔한 표현이 그날은 특유의 사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사실감을 데뷔 때의 약속들과 나란히 세워두었고 지금까지 그 옆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답은 아마도 단순합니다. 더 좋은 무대, 더 정교한 사운드, 더 정직한 이야기. 새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은 기대와 불안이 번갈아 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방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소절을 쓰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고 한 무대를 올리기 전에 누군가의 하루를 먼저 상상하는 사람, 그래서 다음 곡의 성적표를 묻기보다 다음 장면의 온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그가 그려온 지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2018년 작은 무대에서 켜진 점 하나가 2022년 거대한 원을 그렸고 지금도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빛도 결국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가장 단단한 커리어도 결국은 약속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찬원이 남긴 약속들 다 씻어겠다는, 무대 닫고 싶다는, 세대 지키고 싶다는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업데이트되는 중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숫자에만 있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노래는 끝난 뒤에 진짜 시작되고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합니다. 그의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